중앙일보가 지난달 24일에서 3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구속된 권성동 의원 빼고 장동혁 대표 빼고 10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진행했거든요. 12.3 계엄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라고 했는데 82명이 답변을 했고 이 답변한 82명 가운데 과반인 43명이 사과에 찬성을 했습니다. 답변 거부가 19명, 반대 14명, 보류가 6명 순이었는데 계엄 사과 요구가 초재선 의원 32명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고 3선 이상 중심도 11명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김재섭 의원이 지금 뭐 연판장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들리던데 20명을 콕 집은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이 20명이란 숫자도 사실은 이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명이니까 20명 콕 집은 것도 약간은 의미가 심장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그 20명 그러니까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잡고 있을 때 이른바 찐한파, 친한파라고 한 분이 한 18명 정도 됐었고 뭐 같이 저녁하는 모임도 잡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김재섭 의원은 그분들을 제외하고도 꽤 많은 분이 계시다는 걸 보면은 아마 그 숫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집단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숫자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 같아요. 저는 제가 이 계엄과 관련해서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탄핵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당도 우리 후보를 내갖고 대선을 치렀었던 거잖아요. 그럼 계엄과 관련해서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그 4월 4일에 탄핵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가 그때 당 대변인으로서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우리 계엄 잘못됐고 탄핵 뭐 이렇게 된 이상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메시지들을 벌써 몇 개월 전입니까? 6개월 더 전에 냈었는데 그 6개월 동안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우리 당이 조금 좀 아쉬워요. 정말 많이. 그러니까 그 20명이 그런데 집단 행동을 하거나 당대표가 안 하면은 20명이 연명을 해서 대리 뭐 사과를 하거나 자기들이 사과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20명은 그냥 의견에 같이 하는 사람이고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유구한 전통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올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제 또 장동혁 대표 눈치도 지도부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다만 어쨌든 익명으로라도 찬성이 82명 중에 43명인데 사실은 눈에 띄는 거는 반대가 14명밖에 안 돼요. 답변 거부 19명도 눈치 보고 있지만은 이쪽은 반대보다는 찬성이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일단 사과는 대세다. 국힘 내부에서도 사과는 대세라고 보는 것 같고 저는 윤석열과의 절연 메시지가 반반 가까이 나온 게 이게 놀랍습니다. 절연이 필요하느냐는 거에 찬성 31명, 반대 26명이었죠. 네. 답변 거부가 18명, 보류가 7명이더라고요. 이게 팽팽해요. 나름 팽팽해요. 나름 팽팽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를 먹어봐야 아는 분들이 아직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정무적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하고 절연을 했을 때 당내 또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윤어게인데 또 막 당으로 진격하자 막 이럴 거 할 거고 뭐 난리가 나니까 그런 혼란을 조금 방지하자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사람들이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려면은 깔끔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윤석열이라 다 같이 우리가 윤석열이라 외치든지 그냥 양자택일을 해라. 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까도 지금 뭐 김한빵님의 그 메시지에 놀라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절연이 반반이라는 게 저는 약간 근데 요거는 또 나름 해석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뜻에서 해석하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꺼내면 오히려 좀 더 불리한 거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탈당하고 거의 사실상 출당 조치가 된 분인데 이것도 뭐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게 맞나? 굳이 이제 탈당한 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근데 불리하다? 또 그 해석도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이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메시지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갖고 이런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전국 때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왔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20년간을 보수의 정말 아이콘으로 있으면서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었고 보수의 탄탄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다 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혜성처럼 나타났고 정말 우리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분인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소극적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댓글로 어느 분이 친한파였던 분이 지금 대표시죠? 라는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른바 당계 논란 조사에 착수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라고 밝혔는데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원 게시판 조사가 당원들의 뜻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요? 네. 당원들의 뜻이라는 게 당원 전체에게 한번 물어봤을까요? 근데 이 당원들의 뜻이라는 거는 일부 당원들은 당연히 그런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도부를 뽑은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지금 지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부가 그게 당원들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하겠다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데 그럼 그게 우리 당에 정말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냐?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를 지금 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당원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못 받아들이는지 이건 정말 좀 두고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굉장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으니 다른 사건을 일으켜서 이슈를 조금 돌려보거나 이렇게 조금 물타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 근데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계속 장도영 대표가 얘기한 게 우리가 뭐 이재명 정부 앞에서 우리가 갈갈이 뭐 흩어져 가지고 맨날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가 되어 싸우자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가 되어 싸우기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장도영 대표는 내가 시킨 거 아니다. 나도 모른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윤리위원장 멀쩡히 있던 윤리위원장 갈아치우고 새롭게 부정선거 소송했던 분 막 이런 분 앉혀가지고 사실상 윤어게인 이런 사람 앉혀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키지 않아도 이심전심이죠. 윤리위원장 새로 바뀌면은 당 게시판 당원 게시판 이거 감사 들어가나 이런 게 기사가 도배가 됐는데 그냥 장동혁 대표가 된 게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된 게 국힘의 멸망을 가속화한다. 저는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당장 뭐를 다 이게 당이 부활하기는 힘들어요. 국민들이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다고 지금 사과 안 하고 저런 식으로 버티고 그러면은 그 기간만 유예될 뿐인데 장동혁 때문에 국힘은 더 망하겠다. 예. 근데 저는 사실 단계 논란 조사도 그렇지만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미 윤리위에서 주의 조치 수준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또 표현들 이제 방송에서 한 발언들 문제를 삼고 있는데 표현도 보면 신천지 사입이라고 했다고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고 징계를 한다는 건데 아니 사입이를 우리가 호보 허용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입이를 사입이라고 부르지도 못한다는 건지 좀 약간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 같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차례 주의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주의 조치로 이 사안은 일단락이 된 건데 이걸 왜 다시 꺼내 갖고 뭐 분란을 더 확대시키느냐. 근데 그 원인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종혁 전 최고가 한동훈 전 대표랑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전 대표가 하기 어려운 말들을 김종혁 전 대표가 그 최고위원으로서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그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에 대한 당무감사가 다시 본격화된다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저 친한계를 정리하기 위한 거구나. 그러면 본인이 지금 12월 3일 뭐 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걸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내가 나를 뽑았던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만큼은 지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걸로 지금 징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안은 그냥 엄중 경고로 됐고 지금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신천지가 사입이라고 했다라는 걸로 지금 징계를 와 나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와 저도 이게 들어간 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를 뭐 파시스트다, 뭐 파시스트 정당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거가 사유가 있더라고. 저는 뭐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뭐 이거는 그냥 그 지지자들은 이해라도 하잖아요. 근데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했다고 징계하면은 사입이를 사입이라고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뭐라고 이게 부릅니까? 신천지 당입니까 이 당은?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별걸다. 그러니까 또 그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라는 장동혁의 이제 윤석열 면회 그 소식을 듣고 평론을 하기를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손에다 왕자 쓰고 나온 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것도 이것도 종교적 태도를 조롱했다. 깜짝 놀란다 이 당은 진짜. 아니 왕자 쓰고 나온 거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놀랍지 않은데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한 시간 뒤에 김종혁 최고랑 같이 방송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빨리 용서를 구해라. 신천지는 사이비가 아닙니다라고 만세삼창 해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근데 지금 그 걱정되는 건 지난번에 주의 조치를 했는데 네. 다시 하겠다는 것은 일단 주의 이상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조치가 나왔을 때 그게 과연 우리 당이 가뜩이나 이게 쪼그라들어 있는데 거기에 좋은 신호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진짜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기에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동욱 대표가. 근데 그 똘똘 뭉치는 대상에 아주 오른쪽에 있는 조원진 뭐 전광훈 이런 분은 포함되고 좀 왼쪽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 잣대가 궁금해요. 전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왼쪽에 있다는 표현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우리 드네요. 당에서는 왼쪽에 있는 건 맞아요. 그걸 왼쪽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내일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가 있거든요. 요게 또 하나의 이제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내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 한 10명 정도 참고인 조사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뭐 박지원 의원도 기각을 예상한다고 그리고 법조인들 상당수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오늘자 중앙일보 나온 거를 보면은 이거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쨌든 판단을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오락가락하는 게 문제가 있었고 판단을 저했다라는 거를 진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뭐 추가적으로 증거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발부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근데 이정재 판사가 예전에 윤석열 체포 영장 기각했나 아마 그랬을 지난 거예요. 6월에. 네. 예. 그랬던 분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판사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를 조금 더 까다롭게 엄격하게 보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거를 뭐 내란과 뭐 동조했다 아니다 그런 거보다는 까다롭게 보는 사람이면은 기각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구속영장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했었던 내용 또 특검이 사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언론 통해서 브리핑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포함된 거 그동안 알려진 내용만 놓고 보면은 저는 법리적인 것만 놓고 본다면은 기각 120%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법조인들도 대부분 이거 발부되긴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중론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요임무종사와 관련해서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군경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물력을 동원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중심이지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 박성재 이런 분들도 구속영장 기각됐거든요. 근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정치적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게 지금 거기에 투표를 못했다? 이 이유만으로 구속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든 발부가 되든 간에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석연치 않은 행보, 그건 뭐 재판 과정, 기소가 될 걸로 보이니까 과정을 통해서 좀 밝혀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